굿모닝 초대석 오늘은 최일 목포대학교 총장과 함께합니다. 총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올 봄에 취임하셨지 않습니까? 네. 총장 취임하셨는데 그 동안에 뭐 이렇게 한 6개월 정도 지났는데 가장 역점적으로 추진하셨던 일 예. 소개 좀 해주시죠. 요새 그 가장 대학가의 현안 문제는 학력 인구 감소입니다. 그래서 2018년쯤 되면은 대학 정원보다 입학 학생 수험생 숫자가 줄어드는 현상이 발생하기 때문에 교육부에서 올해 들어서 가장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게 대학의 경쟁력을 강화시키기 위해서 대학 간의 구조 개혁 그리고 그 구조 개혁을 밑바탕으로 한 대학의 특성화 계획을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추어서 저도 취임하자마자 앞으로 목포대학이 어떠한 방향으로 나가야 될 것인가를 고민하면서 학내 구성원 모두와 함께 대학의 앞으로의 미래를 위한 특성화 계획을 기반으로 한 구조 개혁 작업을 지금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네. 취임하시고 이제 처음에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의결을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어느 정도 규모로 지금 정리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 특성화 계획에 참여하는 3개 분야를 중심으로 해서 약 한 10여 개 유사학과를 통합해서 대과 중심의 대학 발전, 학과 발전 계획을 지금 수립하고 있는 중입니다. 특히 최근에 이제 교육부 특성화 사업에 3개 사업단이 선정이 됐는데 그 3개 사업단을 중심으로 해서 국가가 지원하는 분야 외에도 학교 자체의 특성화 자금을 마련하여서 대학 자체의 특성화 계획을 수립해서 크게는 한 10개 정도의 특성화 분야를 만들어서 집중적으로 육성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목포대가 최근 1년 사이에 지방대학 특성화 사업을 포함해서 정부 재정 지원 4관 명에 선정이 됐어요. 네네. 지방대학으로서는 정말 대단한 성과인데 어떤 분야이고 또 그 원동력은 무엇인가요? 이제 저희 목포대학이 위치한 대학은 전남에서도 가장 낙후되어 있는 서남부권에 위치해 있습니다. 그래서 산업화가 가장 덜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 목포대학 학생 및 교수님들을 비롯한 교직원들이 굉장히 능동적으로 역동적으로 이러한 어려운 사항을 극복하려고 굉장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학이 굉장히 젊고 변화에 굉장히 적극적으로 대처하는 준비는 되어 있고 그러한 교수님들의 열성을 바탕으로 해서 교육부에서 잘 가르치는 대학, 소위 말하면 에이스 사업이라고 하는데요. 잘 가르치는 대학에 4년 전에 선정이 돼서 4년째 지금 시행해 오고 있고요. 또 하나 산학협력 선도대학이라고 하는 링크 사업이 있습니다. 그 링크 사업에도 지금 계속 2번째 우수 대학이 선정돼서 앞으로 3년간을 지원받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번 교육부 특성화 사업에서 3개 분야가 선정되고 약 5년 동안 165억 원의 사업을 이제 지원받게 되어 있습니다. 또 하나 저희가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것은 산업자원통상부 사업으로서 대불 산단을 활성화시키기 위한 대불융합지구 조성 사업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산학 간 연계 대학을 대불 산단에 조성해서 일학습 병행, 선취업 후 학습 등 여러 가지 다양한 대불 산단에서 필요한 인력을 양성하기 위한 사업을 지금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방대학으로서는 특히 독자적으로 대불 산단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단독 대학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은 전국에서 유일합니다. 대불 산단 활성화를 위해서 목포대가 집중적으로 설계도 하고 인력도 맞춤형으로 그렇습니다. 공급하고 네네. 이렇게 한다는 말씀이시죠? 네네. 현안 중에 하나가 또 의대 유치 문제일 것 같은데요. 가장 뜨거운 논란이 되다가 요새는 조금 이제 다른 전국 때문에 좀 잠잠해졌습니다만은 목포대도 의대 유치에 계속 오래 전부터 노력을 해오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순천대도 지금 경쟁 구도가 된 것 같은데 목포대 그동안 어떤 유치 노력 해오셨는지 설명해 주시죠. 저희 목포대학이 이제 종합대학으로 승격된 해가 1990년도입니다. 그래서 종합대학으로 승격되자마자 그때부터 이 목포권을 중심으로 한 전라남도의 서남부권의 의료 현황 등이 굉장히 열악합니다. 특히 이
전국의 유인도의 44%가 서남북권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인구는 적지만 도서라고 하는 그 지리적인 위치 때문에 응급 환자가 발생했을 때 사망률이 전국에서 최고입니다. 거기다가 또 전라남도 서남북권의 고령화 지수가 전국에서 최고입니다. 그리고 7대 만성 질환 발생률이 또 전국에서 최고입니다. 이러한 그 주변 여건 때문에 1990년도부터 지속적인 노력을 해왔고 DJ 정부 때도 절호의 기회가 있었으나 성취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MB 정부 때 대통령 공약 사업으로 저희 대학의 의과대학 유치가 들어가 있었습니다. 그걸 기점으로 해서 수도권과 중앙정부의 전라남도와 서남북권의 지역인의 열망을 합쳐서 계속적으로 의과대학의 필요성을 설명하고 해왔으나 국립대학의 의과대학이 유치되는 것은 막대한 재정이 들어가는 그 국가 중대한 사업이어서 거의 그 열망과는 다르게 굉장히 진척이 좀 더디었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그 이제 이정현 의원 때문에 전라남도에 의과대학이 필요하다고 하는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는 것은 저는 굉장히 고무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는 이제 이 자리를 빌어서도 중앙정부에 부탁하고 싶은 것은 목포대, 순천대 의대가 필요한 게 아니라 전라남도에 의과대학과 대학, 그걸 지원하는 대학병원이 필요하다고 인정을 하면 정말 중앙정부 차원에서 약속을 해 주시기를 간절하게 희망합니다. 그리고 목포대 의과대학이 오느냐 순천대 의과대학이 오느냐 하는 문제는 전라남도 내부의 문제이기 때문에 저희가 슬기롭게 거기에 대처해서 협의해서 결정하면 되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저는 중앙정부에 다시 한번 요청합니다. 전라남도에 의과대학이 없고 의료 현황이 이렇게 낙후되어 있으니까 전라남도에 의과대학과 좋은 대학 부속 병원을 건립해 주실 것을 정말 다시 한번 건의드립니다. 그 의대 유치의 경쟁이 이제 두 대학을 넘어서 지역 간 그 대립으로 대결로까지 번지고 있는데요. 이 지역 간의 상생과 또 선의의 경쟁을 통한 해법 마련이 필요하다라는 지적도 있습니다. 네, 어떻습니까? 맞습니다. 지금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전라남도 의과대학이 필요한 건 정말 지역 주민의 모든 주민들의 열망이고 그걸 받아서 만약 유치된다면 순천대와 목포대가 협력해서 잘 협의해서 필요하다면 공동 운영하는 방안 그리고 전라남도에 어쨌든 거점 대학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동북권의 순천대학, 서남북권의 목포대학에서 같은 연합대학 체제를 해서 함께 발전해 가야 됩니다. 절대 경쟁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동북권의 상황과 서남북권의 상황이 또 굉장히 다릅니다. 이 동북권은 전라남도에서도 가장 산업화가 진행된 지역이기 때문에 의료 수요나 이게 전혀 다른 수요가 필요로 하고요. 서남북권은 조금 전에 설명드렸듯이 또 다른 의료 인력이 필요로 합니다. 바로 그런 점에서 함께 상생 협력할 수 있는 이 방안이 있다고 믿고요. 순천대학과 목포대학이 함께 노력해서 전남대학의 의과대학 유치를 위해서 노력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이제 끝 질문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시간이. 네. 그래서 목포대만이 갖고 있는 강점, 그리고 앞으로 미래 전략, 비전, 그거 좀 정리를 좀 해주시죠. 목포대학이 위치한 전남의 서남북권은 굉장히 현재까지는 낙후되어 있는 지역이지만 지역적인 잠재력이 굉장히 뛰어난 지역입니다. 우리나라의 유인 섬의 60%가 몰려 있는 지역이고 다시 말해서 그러한 섬과 바다를 중심으로 한 조선 해양 산업을 이미 특성화해서 지금 15년째 노력을 해왔고요. 그리고 전라남도가 가지고 있는 친환경 농수산 식품의 자원은 정말 전라남도가 자랑할 수 있는 좋은 자원입니다. 그러한 자원을 바탕으로 해서 인간의 그 생명과 노화 방지를 위한 여러 가지 친환경 바이오 쪽을 또 특성화시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섬과 바다가 있으니까 당연히 해양 관광 및 레포츠 쪽도 특성화시킬 수 있는 방법이 있죠. 바로
지역과 협력해서 지역이 가지고 있는 모든 특성을 대학이 흡수해서 그 특성에 맞는 지역 발전 전략을 수립한다면 바로 그게 바로 목포대학이 가지고 있는 잠재력 아니겠습니까? 예. 그 목포대 들어갔던 21세기 신해양 거점의 리더, 이거 네. 비전을 삼으셨던데 앞으로 그런 목표 이루시길 바랍니다. 오늘 예,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네.